1609년 9월 22일, 음력으로 8월 25일, 조선의 강원도 하늘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떠올랐습니다. 크기는 큰 호리병만 했고 색은 붉었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춰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둘로 쪼개졌고 하나는 사라졌고 하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음모론자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터넷 괴담도 아니고요. 무려 국보 제51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조실록에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강릉, 원주, 춘천, 양양 이렇게 강원도 내 고을의 지방관들이 똑같은 시각에 따로따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당시 강원도 감사 이영욱은 이 보고들을 한 달간 모아서 조정에 올렸습니다. 사관은 그걸 그대로 받아 적었고요. 그 기록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복판에서 일어난 가장 미스터리한 하루입니다. 광해군 1년, 그날 강원도 하늘에 떠있던 그 물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의 배경부터 짚어보죠. 1609년은 광해군이 즉위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해였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을 지킨 세자였지만 즉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형 임해군은 죽임을 당했고 명나라는 광해군의 즉위를 한참 동안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조정은 늘 불안정했죠. 이런 시기에 조선에서 하늘의 변개라는 건 그냥 신기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 성리학에서는 천인감응으로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경고를 내리고 그 경고는 일식, 월식, 지진, 가뭄 그리고 괴이한 하늘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관들은 하늘을 굉장히 꼼꼼하게 관측해서 기록했어요. 별이 떨어진 시각, 색깔, 방향, 크기, 소리까지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정치 보고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조선 사관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온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윤리였거든요. 자, 이런 배경에서 1609년 음력 8월 25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음력 8월 25일, 양력으로 9월 22일, 가을의 초입,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그러니까 옛 시간으로 사시, 무렵 강원도 강릉부에서 첫 번째 목격담이 시작됩니다. 강릉부의 보고는 이렇게 시작해요.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체가 하늘에 나타나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한자 원문으로는 홀유물제천 하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사관이 그 물체를 별이라고도 구름이라고도 새라고도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였다는 거죠. 강릉부의 보고는 이어집니다. 형체는 큰 호리병과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에서 북쪽을 향해 가면서 마치 땅에 떨어질 듯 했습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 그 형상이 점점 커져 3장, 4장 정도가 되었는데 그 색은 매우 붉었고 지나간 곳에는 흰 기운이 길게 생겼다가 한참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뒤에는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3장, 4장이면 대략 9에서 12m입니다. 빌딩 3층에서 4층 높이의 물체가 하늘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강릉만 본 게 아니었어요. 같은 날 원주에서도 목격담이 올라옵니다. 원주의 보고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체가 하늘에 떠 있었는데 모양이 마치 큰 동이와 같았다. 동이는 항아리처럼 생긴 그릇이죠. 원주에서는 호리병이 아니라 등위 모양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거리와 위치에 따라 형태가 달라 보였다는 거죠. 춘천에서도 비슷한 시각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둥근 물체가 하늘에 떠 있었으며 큰 동이만 했다. 춘천도 동이 모양으로 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 양양입니다. 오후 2시경 미시간 무렵 강릉에서 첫 목격이 있고 약 4시간, 5시간 후입니다. 양양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늘 한가운데에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그 모양이 큰 호리병 같았다.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둥글었으며 매우 분명하게 보였다. 한참 후에 2조각으로 쪼개지더니 한 조각은 동남쪽으로 가다가 사라졌고 한 조각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한참 후에 사라졌다.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조각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자연현상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보고를 받은 사람이 강원도 감사 이영욱입니다. 감사라는 자리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예요. 강원도 전체의 행정 책임자죠. 이영욱은 처음에는 이 보고들을 받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한두 고을이라면 모를까. 강릉, 원주, 춘천, 양양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비슷한 물체가 목격됐다는 보고가 줄줄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조정에 올리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각 고을의 보고를 다시 확인하고 추가 증언을 모으고
정황을 정리한 뒤에야 비로소 조정에 치게, 즉 긴급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보고가 조정에 도착한 날이 음력 9월 25일, 사건 발생 한 달 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약 이게 단순한 유성이었다면 이 형욱이 그렇게 신중하게 한 달이나 끌었을까요? 안 그래요. 유성 떨어진 건 그냥 하루 이틀 안에 단신으로 보고하면 끝입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런 유성 목격담이 수십 건 있어요. 다 짧고 담담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고서 자체가 길고 형식이 이례적입니다. 여러 보울의 증언을 비교하고 시각을 맞추고 형태를 대조하는 식이에요. 마치 현대의 사건 조사 보고서 같습니다. 이형욱은 분명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사관도 이 보고를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광해군 일기 20권, 광해 1년 9월 25일, 개묘일 세 번째 기사. 지금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정확히 한 달여 전 평안도 선천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선천군은 지금 북한 땅이고 강원도와는 한반도를 가로질러 정반대 방향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물체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가깝고 묘사도 비슷합니다. 선천에서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고 빛나는 물체가 지나갔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1609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조선 하늘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본 광해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실록에는 광해군의 반응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당시 조정은 이런 천변전듯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에게 하늘이 경고를 내렸으니 정치를 살피셔야 합니다라고 간언했고, 임금은 자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음식을 줄이거나 죄수를 사면하거나 신하들의 직언을 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광해군 1년이라는 시점은 광해군이 아직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시기였어요. 이런 천변보고는 정적들에게 좋은 빌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조정에서도 꽤 신중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해야 공정하겠죠. 천문학자들과 역사학자들 다수는 이 사건을 폭발형 유성, 영어로는 파이어볼 혹은 벌라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정리합니다. 폭발형 유성이 뭐냐면 큰 운석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와서 마찰열로 타다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현상이에요. 작은 별똥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2013년 러시아 첼레빈스크 사건입니다. 직경 17m 정도의 운석이 대기권에서 폭발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거대한 빛덩어리가 하늘을 가르고 흰 연기 꼬리를 길게 남기고 잠시 후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1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건물 유리창이 깨졌어요. 학자들은 1609년 강원도에서 본 것도 이런 폭발형 유성이라고 봅니다. 근거는 이래요. 첫째, 붉은색의 거대한 물체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이건 대기권 마찰로 빛나는 운석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둘째, 지나간 자리에 흰 기운이 길게 남았다. 운석이 지나간 후 남는 연기꼬리, 그러니까 트레이와 정확히 일치해요. 셋째, 사라진 뒤에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이 들렸다. 빛은 빛의 속도로 오지만 소리는 한참 늦게 도착하죠. 폭발형 유성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넷째, 둘로 쪼개졌다. 큰 운석이 공중에서 분열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학계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이건 1609년 한반도 상공에서 폭발한 대형 유성이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성설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의문, 시간이 너무 깁니다. 기록을 보면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처음 목격됐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양양에서 또 목격됐어요. 총 45시간 사이에 걸쳐 보였다는 거예요. 폭발형 유성은 길어야 몇십 초입니다. 첼라비스크 사건도 30초 만에 끝났어요. 4시간 동안 보이는 유성은 천문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두 개의 다른 유성이 같은 날 떨어졌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도 확률이 너무 낮죠. 두 번째 의문, 목격 범위가 좁습니다. 폭발형 유성은 보통 수백 킬로미터 반경에서 다 보입니다. 첼라빈스크 운석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관측됐어요. 그런데 2609년 사건은 강원도와 평안도 일부에서만 목격됐어요. 한양에서는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춘천과 한양의 거리는 70km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큰 유성은 다 보여야 하는데 한양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세 번째 의문,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양양에서 본 물체는 둘로 쪼개진 뒤 한 조각이 그 자리에 한참 머물러 있다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운석은 멈출 수 없습니다. 중력에 의해 계속 떨어지거나 대기 중에서 다 타버리거나 둘 중 하나죠. 제자리에 떠 있다 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의문, 여러 곳의 묘사가 다릅니다. 강릉에서는 호리병, 원주와 춘천에서는 큰 동이,
양양에서는 다시 호리병 같은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본 거라고 해도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보였다는 점은 단순한 유성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비교 포인트가 있어요. 조선 왕 조실록에는 유성 기록이 정말 많습니다. 수백 건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들은 거의 다 비슷한 형식으로 짧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광해군 3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2년 뒤의 기록입니다. 사경의 별똥별이 남아성 아래에서 나와서 천시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바리떼 같고 꼬리 길이가 7초, 8촉으로 색깔이 붉고 빛이 땅을 비추었다. 이게 전형적인 유성 기록이에요. 짧고 담담하고 별똥별이라고 명확히 표기합니다. 사관들은 유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예, 현종 11년의 기록입니다. 평안도 중화에서 이달 9일에 별똥별이 떨어졌는데 대포를 쏘는 듯한 소리가 났다. 이것도 폭발형 유성으로 보이지만 표현이 짧고 명확합니다. 별똥별이라고 못 봐봤어요. 그런데 1609년 광해군 기록은 어떻습니까? 호련히 어떤 물체가 하늘에 있었다. 사관이 이 물체를 별똥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부를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천체 현상과도 달랐기 때문이죠. 조선 사관들은 별똥별이라고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물체라고 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라고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1609년 음력 8월 25일 강원도 하늘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양양 4고을에서 동시에 목격됐고 호리병이나 동이 모양으로 묘사됐어요. 4시간 5시간에 걸쳐 보였고 둘로 쪼개졌으며 한 조각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이 들렸어요. 밖에는 이걸 폭발형 유성이라고 정리했지만 시간의 길이, 목격 범위, 정지된 움직임 같은 부분은 여전히 설명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외계 비행체라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17세기 조선 사람들의 관찰력은 정확했지만 그들이 본 것을 현대적 개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죠. 시간 측정도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지역의 보고가 사실은 다른 사건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400년 전 조선 사람들이 하늘에서 무언가를 봤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 늘 고을에 걸쳐서요. 그리고 그 기록은 조작될 이유가 없는 사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조선왕 조실록은 임금조차 함부로 들춰볼 수 없었던 기록입니다. 사관들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적은 가장 객관적인 역사 자료예요. UFO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47년 미국 케네스 아놀드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UFO라고 부르는 그 개념은 사실 80년 정도밖에 안 된 신조어예요. 그런데 조선 사관들은 1609년에 이미 그 단어가 정의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개념의 물체를 묘사했습니다. 미확인된 하늘에 있는 물체, 언어가 없을 뿐 현상은 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미국 국방부조차 UAP, 미확인 공중현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직도 하늘 위에서 가끔씩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봅니다. 400년 전 강원도 사람들이 본 그 호리병 모양의 붉은 물체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가끔 하늘에서 보는 그 무언가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은 분명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적힌 그 한 줄, 호련히 어떤 물체가 하늘에 있었다. 그 물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황당한, 그러나 실제로 사료에 기록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